오늘부터 한 4차례에 걸쳐서는 우리나라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우리나라의 근대 의료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도입되고 정착되게 되었는가 하는 근대 의료 초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의료 서양에서부터 발달을 해왔죠.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대 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얘기하자면은 과학성. 그래서 근대 의학을 또 한편으로 과학적 의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특성 때문에 다른 과학 분야,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그런 인근 자연과학, 또 공학 기술 이런 분야의 발전들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기술도 그렇고 장비를 봐도 다른 과학 분야에서 만들어지거나 발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학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병리학, 해부학을 바탕으로 둔 병리학, 그리고 질병의 어떤 실체를 인정하는 본체론적인 질병관, 이것도 근대 의료의 중요한 특성이고요. 과거에는 의사나 의료인을 누구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면허를 준 사람들, 면허를 받은 사람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된 거는 길게 봐야 200년도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부터 그런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전문직, 독점적인 전문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 된 것. 이것도 근대 의료의 특성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건의료제도, 또 의학교육제도가 개혁이 됐고, 그 다음에 의학과 보건의료가 어떤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특성을, 사회적인 특성을 띠게 된 것. 이것도 근대 의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근대 의료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수용되고 도입되는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그 이전 시대에 우리나라에 서울에 어떠한 의료기관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걸로. 하나가 내의원, 지금 옛날 지도입니다. 1770년대에 만들어진 한양도송도라는 그 지도 위에 그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내의원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죠. 지금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에 내의원이라고 있었는데요. 내라는 게 속이라는 걸 뜻하는 내. 왕실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왕을 비롯한 왕족들, 또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진료하는 게 내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전의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조계사가 있죠. 안국동 로타리에서 종로 쪽으로 내려가다가 그 조계사 자리에 있던 기관입니다. 전의감. 그 보건의료 행정도 담당하고 양반 관료들을 진료하던 곳이고 의학 교육도 담당하던 그런 중추적인 기관이 전의감입니다. 또 일반 백성들, 민중들의 진료를 담당하던 의료기관이 해민서. 해라는 게 혜택이라는 해, 은혜라는 해자고, 민이라는 건 백성민자, 서라는 건 관청이라는 뜻. 그 국민들에게, 민중들에게 혜택을, 의료 혜택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이 해민서였는데, 지금 을지로 2가 내거리의 동북쪽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민서라는 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병,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전염병이 돌 때 그 전염병 환자들을 가료하던 기관으로 동활인서, 서활인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 방송됐던 해품달인가요? 거기에 활인서 얘기가 잠깐 나오죠. 그 활인서입니다. 동쪽에 있는 활인서, 서쪽에 있는 활인서 2개 있었는데, 동활인서는 지금의 도남동에 있었고요. 서활인서는 지금의 아현동. 그러니까 동활인서는
지금은 그 문은 남아있지만 제자리는 아니죠. 해화문이라고 있죠. 해화동. 예. 그 해화문 바깥, 성 바깥에 있었고, 서화린서도 서대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내, 서울시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아마, 뚜렷하게 어떻게 전염된지 모르지만은 그런 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저런 기관들을 뒀겠죠. 이런 기관들이 전통시대에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던 의료기관입니다. 이런 그 전통 의료기관들 또는 전통 의술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역병, 전염병이 창궐 하는 데 대해서 전통 의술이 별로 그렇게 잘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이전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그렇게 뚜렷한 치료법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치료하는 병도 있고 치료 이외에